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다들 하셨습니까? 오늘 5월 16일 매매들은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달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월말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시장은 여전히 혼조한 시장이죠. 오늘 지수가 조금 반등을 줄까 싶었던데 역시 직수가 제가 아까 점심때쯤 아마 하락 반전을 하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장 마감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불안한 시장이죠. 미증시나 우리 증시나 약간 반등을 주는 분위기는 있지만은 어느 것 하나 힘이 받치는 그런 반등은 아닙니다. 그 점은 참고하셔서 매매에 항시 밑바탕 베이스를 깔아놓고 매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조들은 뭐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고요. 사실은 쓱 할만한 종목들이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장 마감 후 시간의 상한가를 보면 단 한 종목밖에 상한가를 가 있지 않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근데 이 종목조차도 상한가 물량을 다 먹지를 못했단 말이죠. 상한가 물량 먹지 못하고 다른 상한가 종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즉 시장에 아무런 이슈가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내일 시장도 역시 당일에 나오는 아마 뉴스가 이슈가 또 아마 더 관심을 받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둘러봅시다. 아스타가 오늘 점상을 출발해서 살짝 꼬리 살짝 풀렸다가 점상을 그대로 유지를 해줬죠. 근데 모습은 시간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5%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손실은 조금 불가피할 것 같은데 좀 아쉽죠. 장 마감에 나온 뉴스 하나 때문에 마치는 시점에 나온 뉴스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 종목이었고 다음엔 다 밀 관련주들 한탑, 사조 동아원, 대주산업 종목들이 상가를 그대로 다 유지를 해줬죠. 그리고 마이더스 AI가 다시 2연상을 가져왔고 하지만 마이더스 AI는 이야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일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밀 관련주들을 보면 한탑이 시가를 23% 띄우고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23%. 그러게 한 5% 수익을 안고 지금 상한가를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좀 의문은 좀 듭니다. 사조 동아원도 보면 21% 시가를 띄었거든요. 21%에서 밀려가지고 다시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의 한 아침에 땡 해가지고 21%대하고 땡 해가지고 11시 반쯤 들어갔으니까 거의 2시 한 반을 헤매다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소리겠죠. 한탑이 그나마 상한가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사조도 들어갔지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소리죠. 시가를 21%를 띄웠는데 2시 한 반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거죠. 제일 봉자방선 대주산업이었죠. 시가도 낮았고 2.9%.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가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갈만한 종목들은 아닌데 워낙 시장의 군중 심리라는 것이 또 이곳저곳에서 밀 관련주가 어떻고 떠들다 보니까 관심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 아스타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보면 내일도 일단은 한탑을 비롯해서 밀 관련주들이 조금 아침에 좀 힘을 쓸 것이라 보고 시간에서는 SM밖에 없는데 SM도 상한가 물량을 다 먹지를 못해서 힘이 약할 것 같은데 다른 종목도 또한 특출나게 지금 보이는 종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매매를 아침에 좀 간결하게 한두 종목 딱 마무리하시고 시장을 좀 관망을 한다는 마인드가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무슨 물때가 올 때까지 뭔가 터질 때까지는 조금 매매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주 하나 보깁시다. 일단 대명에너지는 오늘 신규 상장주로서 뭐 예상했던 대로 모습은 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쳤죠. 저희들도 보통 신규 상장주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스타일인데 대명에너지는 첫 번째 전략이 마이너스 10%대를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대 이제 이 정도 돼서 한번 마이너스 10%대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렇게 공격적으로는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거의 관망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내일은 이제 한번 봐줘야 되겠죠. 오늘 저가가 13,600원입니다. 13,600원이 꼬리가 13,600원인데 단일가에 보면 또 빠져 있거든요. 마이너스 1%로. 그럼 13,600이 마이너스 2.5% 여기가 이제 13,600이면 내일 이 저점을 깨기는 아마 깨지 싶어요. 그래서 꼬리가 좀 길었으면 예를 들면 한 5% 정도의 꼬리를 달아준 스타일이라면 꼬리를 한번 받아서 한번 본다라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꼬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조금 꼬리에서 내일 시가에서 1차 파동이나 1차 파동 또는 2차 파동까지 한번 본다. 그 대신 2차 파동까지 보려면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5%까지 오는데 1차 파동이 왔을 때 하락 파동이 왔을 때 시간이 좀 빨랐다.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난다면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간다는 전략도 좋고 조금 올라가다 다시 쭉 꺼지면서 2차 파동까지 내려왔다 한 10%까지 그 지점은 한 번은 더 볼 수 있겠죠. 그 지점은 이제 꼬리를 공략해야 될 지점인데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조금 꼬리가 짧은 스타일은 타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1차 2차 전략을 가지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워낙 종목이 없는 상태고 아직은 그래도 신규 상장주라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코그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봐주죠. 시간에서는 1.4% 빠져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M라이프가 비록 시간에서 상한가는 유지해 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정규장 말고 시간에서는 얘가 지금 그대로 선두주자죠. 자, 그럼 내일 뭐 좋은 모습을 보일지 어쩔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같이 한번 봐주기는 봐줍시다. SM하고 SMCNC를 같이 붙여 놓았는데 SM라이프를 같이 올려놓고 보시되 지금 라이프 좀 줄여봅시다. SM라이프 모습이나 그 다음에 SMCNC 모습 그 다음에 SM 이럴 때 볼 때는 지금 SM CNC는 5.9%거든요. 시간에 5.9%고 SM은 4.7%입니다. 그래서 SM CNC와 SM에 큰 차이는 없죠. 근데 뭐 아무래도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속도가 빠를 때는 SM CNC가 더 빠르겠죠. 따라간다면. 하지만 이제 문제는 SM 라이프에 달려 있겠죠. 어떤 실험주인지. 그래서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SM 라이프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 조금 격차가 좀 난다면 한 5% 정도 차이가 난다면 두 번째 종목을 가지고 추종 매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의 물량을 다 먹지를 못해서 라이프가 내일 조금 버벅거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지금 별다르게 볼만한 종목이 없으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일 네온텍과 베셀은 같이 묶어서 봅시다. UM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죠. 네온테크나 베셀. 자, 지금 현재 UM 관련주로서는 기산텔레콤이 이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쭉 끌고 가면서 이제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놈이 지금 오늘 정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지가 됐단 말이죠. 물론 뭐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 했는데 이제 자기들의 해명 공시는 내어놨죠.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은 발생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사실 발생에 대한 이제 사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죠. 자, 그러면 유행 관련 주에 끌고 가는 기산이 좀 쉬고 있을 때면 그 뒤로 후발주자가 둘 중에 하나는 끌고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네온테크와 베셀을 같이 묶어서 봅시다. 차트상으로서는 베셀이 모습이 더 좋습니다만은 시간에 1.8% 올라있죠. 물론 베셀이 가면은 5%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아요. 5%. 그래서 네온테크 베셀 5% 같이 세 개를 묶어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5%는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개만 먼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온테크는 5.5%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네온테크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끌지를 못했거든요. 베셀이 시장을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기산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래서 네온테크가 먼저 일단은 시간에서는 관심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온테크를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온테크 모습이 좋으면 베셀도 같이 본다라는 전략으로 움직여 봅니다. 다음 제일테크노스는 기술주 쪽으로 볼 텐데요. 시간에 1.3% 정도 올라 있습니다. 크게 오른 거는 없죠. 그 전날에 29% 상가까지 갔다가 풀어져 가지고 상가를 타치를 해주고 안착은 못하고 마감장에는 19% 맞췄죠. 근데 오늘은 반등 시도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크게 힘을 못 썼어요. 자, 그러면 하루 쉬어준다 생각하고 내일 만약에 이놈이 양봉을 띄우고 바로 치키설 확률도 있다. 왜? 어차피 지금 기술주 형태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에 보면 1.3%를 지금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루를 쉬었으니까 내일 과연 힘이 들어올지 수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무조건 선빵을 때리는 것보다. 그래서 흐름을 딱 보고 차라리 1, 2%를 더 주더라도 확인을 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파란 음봉이 비칠 때는 아예 꼬리 잡을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셔야지. 베셀과 배를 이름이 비슷하군요. 배자가 틀리니까 베셀이 이 배자가 아니었구나. 좀 참조하십시오. 베럴은 오늘 이제 8%까지 종가상 맞췄죠. 쭉 올라가지고 맞췄는데 재료는 아시겠지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더 네이처 홀딩스가 이제 베럴을 인수를 한다라는 이제 전략이 이제 나와서 그렇게 관심을 받았는데 8% 정도 이제 올라가지고 맞췄는데 시간에서도 한 3%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근데 보면 시간에 물량을 보면 제법 이쪽 애들이 보면 물량이 적은 물량 아니죠. 보면 여기 물량을 보면 제법 많죠. 살년에 물량이 좀 적고, 근데 이런 거 볼 땐 호가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가가 그리 가벼운 호가는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재료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을 볼 수 있는 어떤 이슈는 되겠죠. 차트를 줄여봅시다. 줄여보면 전고점이 여기네, 그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전고점을 뚫겠네, 그죠? 13,300원 정도가 전고점이니까 지금 12,800원이니까 불과 몇 프로만 안 올라가도 되겠구만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 시간에서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흐름을 보시면서 차분히 분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분할로 일단 진행을 딱 1차로 한번 진행을 지켜보고 흐름이 좋다 싶으면 그때부터 한 2차, 2차 정도 한번 더 담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아비코는 어제라도 오늘 종목이었습니다만 오늘 반등을 주고 조금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가지는 못했죠. 아무래도 아비코도 보면 새로운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 항시 갈 때마다 조금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달겨들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들을 보면 여기 이틀 동안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34만 주, 21만 주를 이제 이틀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에서 이제 보합으로 맞췄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일 너희들 행동을 보고 나도 결정을 짓겠다, 이런 뭐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비코나 방금 말해서 제일 테크노스나 흐름 자체는 다 비슷하다고 보죠. 근데 제일 테크노스는 신고가는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아비코 전자는 내일 관심 있게 잘 보시고 수급이 들어온다고 싶으면 같이 올라타야 됩니다. 다음은 에코캡 봅시다. 에코캡하고 광명전기는 저희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은 그렇게 없는데 에코캡은 시간에서는 1.8%를 이제 이렇게 올려 놓았군요. 자, 에코캡도 봐줄만한 뭐 기술적 위치는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만약에 수급이 좀 따라와 준다면 1.8%니까 수급이 좀 따라와 준다면 큰 욕심은 안 부리더라도 이 갭을 좀 채운다라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 안 그러면 요것보다 조금 더 굵은 붕이 나와서 이렇게 맞춰준다, 크게 안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갑자기 쭉 올라가서 이것을 갭을 채워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상방 자가를 하나씩 깔아주면서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많이 가죠. 아직 살아있는 재료니까 캡은 재료가 살아있죠. 금액대가 아직 만원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9천원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만원짜리로 바뀌는 그런 순간에는 관심을 또 가져줘야 되거든요. 재료 자체도 뭐 나쁜 재료는 아니니까요. 금액대 해상비 대비해서 뭐 금액이 크니까 말이죠. 그래, 공급기와 기대감은 항시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죠. 매출이 연매출이 거의 2억 달러에 이를 거리라 하니까 최소라고 하니까 상당 금액은 상당하죠. 봅시다. 강명정이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저희들도 한 2% 정도 수익은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오늘 한 4% 정도 수익까지 좋았는데 3,570원이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 들어갔군요. 3,570원 이 지점에 들어갔는데 한 4% 정도 수익은 주더군요. 이제 보유를 했는데 지금 2% 정도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보면 지금 6% 정도 올라가 있죠. 6%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쭉 달리 빼든지 쭉 뭐 시가 6% 7% 뛰고 바로 쭉 달리 빼버린지, 안 그러면 시가가 고점이 돼서 그대로 쭉 내려오든지, 보통 이런 스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수익권이니까 뭐 편하게 진행이 되지만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매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현재 가창을 잘 보는, 수급을 잘 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 스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수량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한 3회 분할을 잡고 1차로 조금 넣어보고 약간 눌림을 주면 한 2차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돌파를 할 때 3차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가지 분할로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자금을 가지고 내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제 SD생명공학 한번 봅시다. 오늘 한가락 간 종목이죠. 그래, 이런 한가락 종목을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시장은 그냥 가만히 별다른 이슈가 없이 움직이는 종목은 파동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두들겨 맞든 뒤통수를 맞든, 안 그러면 내가 가서 싸대기를 때리든 뭔가 자꾸 이슈가 일어나는 종목이 있어야 뭔가 파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같은 경우 파동을 따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봐줘야 되거든요. 물론 유상증자 재료로 인해서 한가로 갔죠.
보면 352억 4,500만 원입니다. 352억 이제 채무 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데, 자 그런데 금액도 352억이란 금액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1865원이 이제 나중에 신주 가격이에요. 그럼 좀 2150원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겠죠. 2900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가를 갔는데, 내일 만약 이 종목이 좀 깊게 눌러주면 볼까요? 지금 완전한 신저가거든요. 완전 신저가. 이런 것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보유해서 끌고 와서 뭐 중장기로 뭐 끌고 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파동을 주고 사람들이 탄식이 들리는 시점에 들어가서 안심의 눈치를 볼 때 팔아먹고 우리는 나와야 되죠. 예,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식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죠. 보통 이런.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은 기본적인 어떤 타점,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정상적으로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공포라는 이 불안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하한가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일 보고 저녁에 와서 켜보니까 하한가 돼 있어. 돈이 그 뭐 한 5천 넘었는데 돈 1,500이 2천만이 홀떡 날아가 있단 말이지. 남아있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내일 또 이놈이 또 하한가라고 하면 홀딱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사람들 지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한가라고 한 종목들은 일반적인 지지세나 일반적인 뭐 저항선 지지세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감이 필요하고 끊기가 필요한데, 공부하는 개념으로 내일 한번 봅니다. 어떤 때를 보느냐 하면 단식이 터지는 시점, 즉 본인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 저놈이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이 정도면 내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다라는 지점에 한 주 정도를 넣어보는 거죠. 근데 그걸 톡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이구 한 5% 손절이네, 잘라야 되겠다. 한 번만 더 버텨볼까? 그런데 또 한 5% 더 내려와. 그럼 아이고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단식을 내뱉으면서 뚝 할 때, 그때 보면 분봉이나 틱 같은 거 보면 쭉 이렇게 훅 하고 꺼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점을 타이밍을 삼으면 참 제일 좋은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업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로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만 그러한 타임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급등주 타임에도 보면 이 3이란 타임이 있습니다. 333 타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뭐 보통 아시아권에만 많이 통용이 되는 이제 그런 기법이기도 하죠. 뭐 외국 쪽에는 뭐 이런 건 없죠. 예를 들면 어떠한 종목이 이 지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틱 차트 같은 걸 보면 돌파를 하고 탁 치죠. 한 번 치고 또 두 번 치고 세 번까지 친데도 못 가면 이제 그날은 못 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보통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칠 땐 보통 통과를 하죠. 그래서 그런 333이란 그런 것도 있고, 거꾸로도 마찬가지. 지지선이 지지선이 있으면 한번 확 무너뜨렸는데 반등이 택 나는데, 근데 또 매도세에서 또 탁 부딪히는데 또 택 받아줘. 그러면 두 번까지 보통 우리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견조하다라고 표현하죠. 견조하다. 그럼 보통 이렇게 두 번 부딪히는데 안 무너지면 지지선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두드린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안 무너진다면 이 종목은 당분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나 저항이나 아래 지지나 우리가 이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 아직까지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좀 통용이 돼요. 그래서 하락을 할 때도 보면 분봉 같은 거 보면 1차 파동이 쭉 일어나면서 이렇게 긴 봉양이 툭 내려오면서 1차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놀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놀다가 2차 파동이 툭 일어나요. 큰 봉 두 개가.
그 또 반등세가 오겠죠. 왔다 갔다 하다 삼자 파동이 탁 내리는 이 시점을 보통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 시점을 이제 단식의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식의 캔들 참다 못해서 이제 던지는 이 시점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가죠. 약간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모든 매매에 다 통용이 된다고, 급등주 트레이딩에서는 다 통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참조를 하시고, 아침에 SD생명공학이 한가를 들어갔으니까 공부 삼아서 내일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1865원이 일단 뭐 유전가액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2150원인데 과연 그 금액대와 내일의 흐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요즘 시장이 뭐 들쑥날쑥입니다. 하루하루가 속 편한 날이 없는 시장이죠. 뭐 제가 5월달 출발하면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뭐 원래 5월달은 워낙 그 미국 주애들 그렇게 하죠. 5월달은 주식 팔고 나와서 쉰다고요. 우리도 그렇죠. 5월달에는 딱 이번에는 휴일이 뭐 그냥 공휴일과 겹쳐서 그렇지, 뜸뻑 뭐 무슨 날 무슨 해고 보통 연도에 보면 쉬는 때 징금달에 휴가가 많았죠. 그래서 5월달은 거의 매매가 좀 많이 꼬이죠. 자, 그래서 이번 달은 큰 욕심이나 무리한 베팅 마시고 아침에 잠깐 트레이딩하고 또 시장을 둘러보고 어떤 이슈가 시장을 장악하는가 보면서 한두 종목 딱 해보고 또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지요. 자, 라이브 방송은 뭐 아무나 들어오니까 들어오셔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우리 하는 것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죠.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문의 문제였습니다.